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 영역 차연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을 위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가 끝났습니다. 여러분과 해설 강의, 그 다음에 전체적인 총평,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요. 고3 학생들은 막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3월달 모의고사 딱 볼 때는 긴장을 빡 하다가 좀 있으니까 바로 4월달 또 시험 봤네. 뭐 중간고사 보고 정신없다가 또 제대로 준비 안 되는데 6월달 뭐 방학, 9월달 수능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체감이 안 될 거야. 뭐 어차피 3월, 4월달 시험도 뭐 마음에 들지 않는데 6월달도 그렇네 이런 느낌이지만 N수생들은 확 피부로 느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학평이랑 평가원 시험은요. 출제의 원리가 좀 달라요. 학평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평 문제를 출제를 하고 출제 기관도 교육청이고 최근 수능의 트렌드를 따라서 만든다고 하면은 평가원 시험은요. 새롭게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문항들이 올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추세가 등장하고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교육권의 평가원에서 보는 첫 시험이고 6월달, 9월달 수능 딱 3번 보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확 있는 거야. 쌤과 함께 문항 분석을 하기 전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총평과 이번 시험에 대한 분석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험 어땠습니까? 잘 봤습니까?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이래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아쉬움이 남아. 그때 좀 잘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근데 이거는 수능 당일날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항상 쌤 제가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시험을 봐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는 건 없습니다. 왠 줄 알아요? 수능 당일날이 되면 준비가 완벽한 상태로 시험 보러 갈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이라는 단어는 감히 쌤이 하루 내내 수학 공부하고 하루 내내 입시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볼 때마다 항상 두려움과 그 다음에 항상 문제를 풀 때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시험이 뭐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자, 시험이 쉬웠냐 어려웠냐 이야기는 쌤은 매년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시험이 쉽다고 해서 나한테 유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불리하니? 그것도 아니야. 왜? 입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나한테 특별히 유리한 시험도 없고 불리한 시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대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것이고 쉬우면 쉬운 대로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게 필요한 거지 뭐 어렵냐 쉽냐 등급 컷이 뭐 얼마냐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또 하나가 원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점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내가 뭐에서 70점 받았어. 완전 이번 시험 뭐 이래서 뭐 망쳤어. 원래 평소에 90점 받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더 망쳐가지고 시험을 보는 집단이 작년하고 달라서 이러이러해서 내 표점은 뻥쭉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도 모르죠. 쌤도 모릅니다. 그런데 평가원은 알까 모를까? 평가원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도 올해 수능 보는 학생들의 인원이 이러이러하고 학생들의 수준은 이러이러하고 작년과는 이러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보기 위해서 그것들을 피드백해서 그 다음에 9월달 수능 시험을 내기 위해서 요 6월 평가원을 보는 것도 하나의 큰 이유가 되는 거고요. 시험 범위가 공통 과목은 전범위였지만 선택 과목은 뒤에 가장 마지막 단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수능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자, 어쨌든 하겠습니다. 6월 평가 모의고사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선생님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항상 6월 평가 모의고사 신유형 문제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아. 그래서 새로운 정의, 새로운 함수. 이번 같은 경우는 30번이나 20번 같은 수준의 문제는 뭐 매년 새롭고 매년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신유형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 20번, 21번 내지는 뭐 14번, 15번, 13번 이런 수준의 문제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새로운 수준의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 9월달이나 수능과 비교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주는 4점짜리 문제도 되게 많았습니다. 좀 이따가 선생님 바로 9번부터 문제를 풀 거예요. 4점짜리 문제를 풀 건데 9번이나 11번 같은 문제는 그냥 기출문제 거의 복사 붙여넣기야. 그런 수준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빠르게 학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는 거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기출문제 학습이 완벽하게 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상의 안정적인 점수를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난도 문항 일부는 어려웠기 때문에 기출에서 멈추면
당연히 뭐 1등급이나 만점을 쉽게 받기는 힘들지만 거기에서 이제 쌤이랑 엔제 강의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샤샤 강좌 진행하고 있는데 샤샤 강좌까지 완벽하게 한 학생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특히나 최고 난도 문제 일부가 쌤이 강의 교재를 준비한 샤샤 교재나 인사이트 교재에 유사한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유형 문제가 많지만 요거는 9월달 수능으로 갈수록 상당히 많이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고 난도 문항은 당연히 신유형이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중킬러급도 신유형 문제가 많은데 그 중킬러급 문제의 신유형 예전에는 문제를 푸는 단계가 한 3단계라고 치면은 그 3단계 중에서 한 단계 정도만 신유형이 있다고 치면은 이번 6월달 시험은 뭐 2-3단계가 있는 문제들도 몇 개 있어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뭐 대표적으로 10번 같은 삼각함수 도형 문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 같은 경우도 도형은 평범한데 문제를 푸는 과정이 기존하고 조금 다른 결이 다른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자, 오늘 구체적으로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 과목별로 유불리는 없어요. 유불리가 없게 출제를 하는데 난이도 차가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과는 미적이냐 기하냐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을 거야. 뭐 문과 학생들은 확통으로 거의 굳어졌는데 이과는 이제 미적이냐 기하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6월 달은 미적과 기하가 차이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올해 6월 같은 경우는 기하 문제 난이도가 상당해가지고 미적은 오히려 약간 쉬운 느낌이야. 쉽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난이도 차가 예전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야. 그런데 기하는 그렇게 돼서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작년 수능 기준으로 6월달, 9월달은 기하랑 미적분 차이가 좀 있었는데 수능 당일날은 원점수 100점이 표점이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당일날은 이렇게 좁아지고 줄어들기 때문에 뭐 선택 과목 바꿀 생각 하지 마시고 그 대신 확실한 거는 확통은 확실히 시간에 대한 어떤 안배가 하기가 쉽다. 그렇다고 해서 뭐 확통 선택을 한다고 해서 100점을 공짜로 주는 건 아닙니다. 확통도 당연히 체크 포인트들이 있었고 답이 실수가 나올 그런 거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 과목은 어쨌든 그랬지만 수능 때는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되면 적용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가볍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6월 평가 이유가 중요하죠. 왜냐면 지금 긴장을 빡 하면서 수능까지 스퍼트를 내야 돼요. N수생들이 슬럼프에 가장 많이 빠지는 시기가 한 4월, 5월, 한 6월 초, 다 요 시기까지인 거야. 왜냐면 N수생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2, 3월 달은 재수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공부해. 고3 학생도 3월 달에 3학년 딱 시작하면 엄청나게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꽃피는 봄이 오고 그 생활이 길어지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점수가 생각만큼 많이 안 오르면은 이제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속칭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더욱 또 위축되는 시기들이 지금 이 시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인 거지. 시험 봤는데 과연 너네들이 어땠냐? 정신 바짝 차리면서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수능 당일날 이제 큰일 나는 거지.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짝 조이면서 달릴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걸 틀리는 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모르니까. 근데 아는 걸 틀리는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 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는 거를 다지기 과정을 통해서 매끄럽게 풀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이번에 시험 조졌어. 예를 들어서 뭐 3월, 4월 달에 점수가 막 엉망이야. 3점짜리 다 맞았어? 아마 3점짜리도 실수했어. 실수가 아니라는 거지. 그 3점짜리 문제를 이해하고 넘어간 상태에서 끝나버리면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빨이 한두 개씩 빠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질문 답변 게시판에 이제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소통을 직접 하거든요. 질문 답변 하거든요. 이런 학생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6월 평가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선생님이 지금 샤샤 수학원 수학2까지 완강이 됐거든요. 2023학년도에 출간된 인사이트 교재, 기출 시너지, 그리고 샤샤까지 다 완강했어. 그리고 2022학년도 샤샤도 다 올려놨거든요. 이것까지 다 완강해서 지금 6월 평가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복습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물론 복습을 하는 상태에 따라서 점수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준비한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거야.
특히나 작년에는 거의 준비가 안 됐다가 겨울방학 때도 스퍼트를 해서 여기까지 온 학생들은 6월 달에 결실이 보일 거고 최소한 점수는 안 나오더라도 풀어보니까 거의 다 풀리는 이런 느낌이 들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한두 번 문제 풀다가 그냥 이해하고 끝났어. 이런 학생들은 알긴 알아.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6월 달 이유가 중요하니까 지금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정신 한번 더 차리고 열심히 달려갑시다. 9월 달 향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개념이 부족하고 기본기가 부족한지.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개념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푸세요. 이거는 수능까지도 내가 기본기가 부족해. 원점수가 60점이 안 돼.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개념 강의 들으시고 기출문제 풀고 이거 복습해. 그러면 원점수 80점대까지는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수능은 반복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1등급이나 만점 목표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생각의 유연함과 그다음에 뭐 수학적 사고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슨 뜻이야? 닥치는 대로 기출도 풀고 뭐 수능 특강도 풀고 쌤이 엔제 교재 문제도 풀고 뭐 모의고사도 풀고 뭐도 풀고 닥치는 대로 싹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수학 문제집 싹 다 푼다는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고3 수능용으로 개발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전략을 세우시고요. 특히 이제 이런 학생들은 쌤이랑 공부할 때 기출 문제에 대한 풀이 내지는 복습, 그리고 이제 요 엔제 문제풀이 강좌인 4점짜리 문제풀이 강좌 차샤 강좌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수원수도 완강됐고 선택 과목은 6월 평가 끝나고 바로 오픈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풀면서 요 플러스 복습하면서 수능까지 가는 거야. 물론 수능 이후에도 수능 전까지도 컨텐츠가 많죠. 기출 문제 컨텐츠도 있고요. 시즌별로 이제 최고 난도 문제 일부를 다루는 것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책이 아니라 아마 수업 자료 형태로 나갈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수능까지 복습하면 새로운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 바로 문제풀이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눠 진행할 거예요. 공통과목 객관식, 그러니까 15번까지, 공통과목 주관식, 그리고 선택과목, 이렇게 세 개로 쪼개가지고 올릴 테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통과목 객관식이 가장 볼륨이 크지만 공통과목 객관식에서 공짜로 주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은 주관식이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학습 상태가 너무 천차만별이야. 예를 들자면은 미적분 같은 경우는 고3 과목이라서 선택 과목 공부하다가 만 학생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확통은 볼륨이 적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도 많고, 기하는 생소한데 초반부는 그래도 익숙하거든요. 근데 뒤에 막 공감 파트가 어려운데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또 괜찮다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부터 먼저 할게요. 9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점짜리 문제를 주로 풀 거예요. 자, 9번. 자,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말하면 수능에 3점짜리 문제로 등장했던 적이 많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에서 이게 3점짜리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할게요. fx, g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것을 하는 실수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그대로 쓰는 거죠.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x제곱 플러스 a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모든 실수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이잖아요. 한쪽을 넘겨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이렇게 푼 다음에 이걸 하는 거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 y는 a, 이렇게 두 개를 쪼개가지고 그래프를 푸는 거예요. 이 그래프 그리는 게 필요한 거죠. y 프라임을 구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인수분해가 1, 3, 1, 1 마마. 오케이? 그래서 x가 뭐 이런 거 이제 그래프 그릴 때는 실제로 딱 이종수를 그려야 돼요. 이걸 뭐 더 인수분해하고 증감표 그리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시험 본 당일날은. 그냥 함수의 3차함수 그래프 외워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분의 1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0이 잠깐만요. 마이너스 1인가요? 잘못 그렸네요.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플러스 1이네요. 네, 잘못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y축인 거죠. 이렇게. 네, y축. 여기가 0인 거지. 0.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언제나 y는 a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y는 a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y는 이렇게 있으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얘가. a 최대값은 뭡니까? 요게 a의 최대값이죠. 그래서 2를 여기다가 여기 아니에요. 111 집어넣게 되면은 요 값은 7 빼기 2하니까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정답 a 최대값은 5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거의 한 1분 안에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정형화된 문제를 풀어서 10번 문제 같은 거 풀 때 학생들이 아마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요게 전통적인 형태는 맞는데 그 안에 도형이 놓여있는 상태가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정형화된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세이브해서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풀다가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톱니바퀴가 안 맞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면은 나중에 모의고사 할 때 쌤이 테크닉을 알려줄 텐데 표시를 하고 스킵을 한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고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푸는 겁니다.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뭐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무조건 푼 다음에 넘어간다 생각하면은 문제 풀 때 이 발상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풀 때 이것만 풀다가 전체 시험 망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한 개만 더 틀려야 되는데 시험 전체를 망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나중에 모의고사 강좌에서 운영 테크닉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니까 잠깐만요. 요렇게 있고요. 이 길이가 3이고요. 그렇죠? 요렇게 있고요. 이 길이가 2고요. 그죠? 이게 요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그었더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고 외접원하고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사인 BAC 이 각이네요.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코사인 세타라고 세타 코사인 세타가 문제에서 8분의 7이라고 나와 있다. 3분 MD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이 길이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 자체가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으로 푸는 거라는 건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이 길이가 요거나 요거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 알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 한 각 알고 두 변의 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무슨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이에요. 이거는 그냥 노타임에 나와야 됩니다. 삼각형을 먼저 풀 때 뭐 외접원이라고 사인 법칙이 아니라 삼각형을 풀 때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문제도 있고요. 두 변과 끼인 각 내지는 두 변과 한 각이 나와 있는 문제도 있고요. 한 변과 두 각이 나와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원래 합동 조건에서 앞 글자 사이드, 앵글, 사이드 뭐 이렇게 따갖고 표현한 건데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은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사인 법칙을 쓰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걸 당연히 인사이트 강의에서 설명을 다 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두 변과 한 각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한 변, 나머지 두 각을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러면 자 해볼게요.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놔볼게. 그러면 이 각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합니다. 2의 제곱은 3의 제곱, x의 제곱, 2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답이 2개 나오겠지. 그치? 답이 2개가 나오는데 어차피 이 문제에서 답이 2개가 나오는데 다른 제한 조건, 뭐 이 길이가 제일 크다는 걸로부터 좁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변에 4를 곱한 다음 정리하게 되면은 여기가 4x의 제곱, 여기는 7, 3, 21x, 5, 4, 20, 은영이고요. 5, 4, 4, 1, 마마 하면은 16, 5 하니까 21이 되어서 x는 4분의 5이거나 4인데 이 길이가 제일 커야 되기 때문에 이 x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를 구한 거냐면은 이 중점 얻었으니까 이 길이가 2고요. 이 길이가 2인 것도 얻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접원이라고 무조건 사인 법칙이 아니라 사인 법칙이 필요하면 구하는데 일단 주어진 게 요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끼인 각은 아니지만 끼인 각이면은 길이가 하나로 나오고요. 끼인 각이 아닌 이런 문제가 답이 2개가 나옵니다. 근데 다른 제한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외접원 조건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야. 질문이 이 길이 물어봤으니까 이 길이 구하는 방법은 얘를 포함한 삼각형을 떠올리는 게 당연한 거야. 하나밖에 없잖아. 그잖아. 이 삼각형밖에 안 보여요. 물론
이것도 있네. 그렇지. 뭐 말하자면 이것도 있네요. 같은 거지, 같은 거. 어쨌든 그래서 이 길을 일단 y라고 볼게요. y.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이게 세타네. 외접원의 성질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능에서 외접원이 등장을 하면은 첫 번째는 사인 법칙. 선생님이 인사이트 강의 설명했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외접원.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각이 세타잖아요. 이 각이 똑같이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2하고 2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게 뭐 그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이 y를 구하려면은 잠깐만 이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이 길이. 그렇죠? 이 길이가 되고 자, 확인 잠깐 하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는 보세요. 이 각하고 이 각이 똑같습니다. 요걸 잠깐만 먼저 해볼까요? 봐봐요. 길이가 2하고 2니까 요 각하고 요 각이 똑같죠. 그죠? 이게 이등분 삼각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막곡지각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호에 대해서 이게 지금 원주각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원주각입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이등분 삼각형이고 이것도 이등분 삼각형이야. 물론 다르죠. 얘는 밑변이 2인 이등분 삼각형이고 이건 밑변의 길이가 잠깐만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 길이 어떻게 구하지? 한 변의 길이가 2, 한 변의 길이가 3이고 그렇지. 이 각이 세타기 때문에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이걸 Z라고 Z. 자, 여기 구해 볼게요. Z도 그냥 나온 김에 구해 보겠습니다. Z의 제곱은 2의 제곱, 3의 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3의 코사인 세타 해서 약분하면 2가 되고 계산하게 되면 13 마이너스 2분의 21이니까 얘가 2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Z 길이가 얼마냐면은 루트 2분의 5기 때문에 2분의 루트 10이 되는 거야. 이게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10.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2분의 수세면 얘가 2이고 얘가 2이고 얘가 2분의 루트 10이니까 이 각에 대해서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보세요. 얘가 이렇게 손을 내리게 되면은 이 길이가 4분의 루트 10이고요. 요 길이가 2니까 그렇지? 코사인 동그라미는 4분의 루트 1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것분의 요거니까 2분의 루트 10이니까 그러면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도 구할 수가 있고 잠깐만 이거 뭐 확인할 필요 없네요. 요렇게 그어가지고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지금 y값 구하는 문제인데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방금 4분의 루트 10이고 요 길이가 2니까 반절이잖아요. 1이고요. 따라서 y의 값은 뭡니까? y분의 1이 4분의 루트 10이어서 따라서 y 값은 루트 10분의 4 분자분모에다가 자 맞나요? 그죠? 분자분모에다가 곱하게 되면은 숫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뭐 이상한데요? 다시 2분의 루트 10이고 그렇죠. 반절이지. 미안해.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10이잖아요. 이 반절은 4분의 루트 10이고 그래서 이 값은 8분의 루트 10이네요. 8분의 루트 10. 그죠? 2분의 4분의 루트 10이기 때문에 그죠? 2분의 4분의 루트 10이기 때문에 8분의 루트 10이고요. 그래서 이 값은 8분의 루트 10이고요. 그래서 루트 10분의 8이고요. 분자면 19파니까 이 값은 5분의 4루트 10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푼 거냐면요. 뭐 이런 삼각형들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각 세타는 알고 이 길이는 아는데 이 길이를 아는 게 힘들기 때문에 또는 이 각을 아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를 봤더니 내가 이등변 삼각형이 눈에 보여가지고 이 각을 굳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안 써도 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각과 이 각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이 똑같고 또 이 각과 이 각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이 아니까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만 구해서 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그냥 예전 형태랑 똑같다는 느낌이 아니라 충분히 알 수 있는 형태인데 좀 새롭잖아, 그지?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거야. 그 대신 시험 문제를 막 풀다가
발상이 바로 떠오르면 푸는데 안 떠오르면 어느 정도 시간을 자기가 생각을 해놔야 돼. 뭐 1분이면 1분, 3분이면 3분. 그래서 그 시간까지 발상이 안 되면은 딱 표시해 놓고 넘어가서 다른 걸 푼 다음에 앞으로 넘어와서 전체 1번부터 30번까지가 다 이렇게 스캔이 된 다음에 다시 와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개를 틀렸잖아요. 오답률이 높은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5개를 틀려야지. 그냥 앞에 어려운 거 한 2개는 틀리다가 중간중간 막 너무 쉬운 거를 검토를 못하거나 실수해가지고 그걸 캐치를 못해 틀려버리면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고 이제 후수 강좌 살 테니까 그래서 10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11번 문제도 하겠습니다. 11번도 거의 공짜로 주는 문제지. 네. 11번. 시각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서 뭐 속도가 나와요. 속도가. v1t는 2-t, v2t는 3t. 그랬을 때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적분을 하는 겁니다. 적분을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니까 얘가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위치가 원점이란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위치와 움직인 거리와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과 이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량 자체가 그냥 위치랑 똑같습니다. 이거 두 개 똑같은데 움직인 거리는 이제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속력을 적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인테그럴 0에서부터 뭐 k까지 2 빼기 t dt. 그래서 구하는 값은 2t 2분의 t제곱 0부터 k 2k 마이너스 2분의 k제곱은 0이 되어서 k는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 또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초가 될 때 위치의 변화량 0이라는 뜻은 처음 위치로 온다는 뜻인데 처음 위치가 원점이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다음 질문이 뭐야? 그랬을 때 Q가 움직인 거리. 근데 Q가 움직인 거리인데 Q가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럴 0에서부터 4까지 절대값 3t dt. 4점짜리 문제면 이게 원래 부호가 양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왜 쉬운 문제냐면 공짜로 주는 문제냐면은 이게 그냥 항상 절대값이 쉽게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값은 2분의 3t의 제곱이고 0부터 4인 거죠. 그래서 구하면은 2분의 16에다가 3 곱하니까 48 해서 정답은 24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고 9번하고 11번이 사실 수능하고 비교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들의 시간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뭐 쉽게만 느껴지진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서 12번도 보겠습니다. 12번까지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12번.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항상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등차 수열은 조건이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 첫 번째 항 공차 내지는 뭐 다른 2개 조건. 근데 공차가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항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건이 가, 나가 나와 있는데 가를 봤더니 A5랑 A7을 곱한 게 음수니까 공차가 3이기 때문에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란 뜻인 거지. 점점 값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는 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뭐 제한 조건 정도가 있는 거고요. 나가 등으로 된 식입니다. 나를 풀면 되는 거야. 절대값이 포함이 되잖아. 그러니까 나를 풀게 되면은 막 절대값에 따라서 답이 여러 개 나오겠지. 그 중에서 좁혀서 예를 쓰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A5가 뭐냐면은요. A5랑 A7을 쓰면은 이 보통 공차가 3인가요? 그러면 A 더하기 4D니까 A 더하기 A5 맞나요? A 더하기 12. 이거는 맞죠? 네. 여기는 A 더하기 6D니까 A 더하기 18. 그래서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8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한 조건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2랑 마이너스 18 사이. 괜찮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나 조건. 나 조건은 막 절대값이 있고 시그마가 있고 헷갈리잖아. 그냥 대입해 써보세요. 써볼까? 시그마 K 1부터 6까지 절대값 AK 더하기 6. 대입하면은 절대값 A7, 절대 더하기 절대값 A8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절대값 a의 12. 뭐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우변은 뭡니까? 6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로 6까지니까 절대값 A2, 절대값 A4, 절대값 A6, 절대값 A8, 절대값 A10, 절대값 A12. 수열 문제 풀다가 혼동이 되면은 직접 써보고 대입하고 나열하시기 바랍니다. 봤더니 이게 없어지고요. 8도 없어지고요. 중간에 10도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7, 9, 11만 남게 되겠죠. 여기는 그리고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A2는 음수고요. A4도 음수고요. A6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면 A5랑 7만 알지 A6는 모르는 거야. 그리고 A7이나 A9이나 A11 전부 다 양수입니다. 이걸 그대로 쓰는 거야. 해볼게요. A7은 A 더하기 6D니까 A 더하기 18. 그 다음에 A9은 A 더하기 8D니까 A 더하기 24. 여기는 A 더하기 3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A2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잖아. 이거 알겠어요? A2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음으로 풀어져서 여기는 equal 6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4는 A 더하기 3D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 이렇게. 그 다음에 A6를 잘 모르겠다. 더하기 절대값 A 더하기 15가 되어서 그래서 이걸 푸는 게 문제구나. 일단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뭐 마이너스 이게 좀 A가 하나, 둘, 셋 있고 요렇게 있고 이거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은 이게 그대로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대로 풀어지면은 이걸 하나 없어지고 넘어가니까 4A가 남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18, 24, 30 하니까 잠깐만 42에 72가 되요 72. 여기는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15. 그래서 마이너스 12니까 플러스 3에 플러스 9. 넘기니까 마이너스 63. 해서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63인데 마이너스 4분의 63은 마이너스 15보다 작은 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탈락인 거야. 이렇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5보다 작게 되면은 절대값 어떻게 풀는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5로 풀어지는 거죠. 다 넘어가게 되면 옆서는 6A가 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하니까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 21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3이 됩니다. 3으로 약분하고 양변 6으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2분의 32 돼서 마이너스 15.5가 되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인 거야. A10을 물어봤죠? A10.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1 더하기 9D, 그러니까 27 해서 구하면 2분의 54에 31 빼니까 23이 답이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좋아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10번은 살짝 학생들이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낭비가 될 수 있는데 뭐 9번하고 11번은 공짜로 주는 문제고 12번 정도는 새롭긴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13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3번까지. 자, 13번. 두 곡선이 있다. 뭐 이걸 x 뭐 그래프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x의 n제곱이 k분의 1을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6이더라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자,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림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y는 2의 x제곱이고 이게 y는 16의 x제곱이니까 y는 2의 4x제곱이거든요. 이렇게. 왜 쉽지가 않냐면은 그림 봐봐. 이게 문제에서 64,2의 64승이야. 그러니까 64, 얘가 2의 64제곱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 숫자가. 2의 64제곱 얼마나 큰 수인 줄 알아요?
2의 10제곱이 1000이잖아. 2의 10제곱이 1000이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2의 10제곱, 2의 10제곱, 2의 10제곱 1000이 6개보다 많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엄청 큰 수인 거지. 동그라미가 몇 개야. 아, 그만큼 돈 있었으면 지구상의 모든 돈을 합한 것보다 클 수도 있겠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는데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P1, Q1, P2, Q2를 XN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해보는 거야. 이렇게 구해보는 거야. 문제 그림에 나와 있죠. 근데 이게 2의 4X제곱이 64의 값이 1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16이면 당연히 이 값이 뭐예요? 2의 16제곱이 되죠. 그러면 또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2의 4X제곱이 2의 16제곱이니까 이 값이 4가 됩니다. 얘가 4가 되면은 2의 4제곱이 되고요. 2의 4제곱이 되면 이 값은 여기 또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궁금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인가요? 문제가 xn이 뭐야? xn이 x좌표를 xn이거든요. 이거 x좌표. qn의 x좌표를 이게 지금 x1이야. 이게 x1. 이게 x2야. 뭐야 이거? 이게 x3야. 의외로 규칙성이 간단히 보입니다. 등비수열로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xn이 뭡니까? 16 곱하기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이 값은 4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이고 4의 제곱이니까 4의 3 마이너스 n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xn인 거야. 그럼 질문이 뭐냐면 요 xn이 k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글을 잘 읽어야 돼요.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 6이란 말은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k 개수를 물었거든요. 그 말은 n이 6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기 때문에 n이 7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연수 n의 최소값이니까. 근데 n이 5가 되면 이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6은 되고 7은 되고 8은 되는데 5일 때가 안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이게 요거 좀 푸는 거잖아요. 이거 푸는 거잖아요. 이 말인 거야. 6이면 4의 세제곱이 k분의 1을 만족하는 거는 되는 거고요. 이건 만족하는 거고요. 5가 되면 안 돼요. 5가 되면 이 값은 4의 마이너스 3제곱 4의 마이너스 2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는 안 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자, 핵심이 뭐냐면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작다를 만족하는 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요. 이걸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k분의 1이 64분의 1이기 때문에 k는 64보다 작다가 되고요. 여기는 16분의 1인 거잖아요. 16분의 1하고 k분의 1이 되는 거니까 k는 여기서 1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k는 64보다 작고 16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면 되는 거고요. 이런 질문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신유형인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이 앞부분이 신유형인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처음 봤잖아. 수능 당일날 처음 나올 겁니다. 선생님 항상 하는 이야기가 새로운 게 나오면 직접 써보고 대입하고 나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선생님 이거는 확인 안 합니까? 해도 됩니다. 확인하면 어떻게 나와요? 4의 마이너스 4제곱은 k분의 1보다 작다고 나오잖아. 그럼 만족하는 값은 식으로 표현 어떻게 됩니까? 128보다 k 120이 아니라 256입니까? 256보다 k가 작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되는 거잖아. k가 64랑 16 사이가 되면은 256보다 작게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만족하는 k 개수는 16은 되고 63까지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큰 것 빼기 작은 것 플러스 1인데 여기 등호 없기 때문에 그냥 64에서 16을 빼면은 48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신유형 문제였죠. 됐습니까? 좋아요. 이제 그 뒤에 14, 15분이 어렵기 때문에 칠판 깨끗하게 지우고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14번, 15번의 풀이보다요. 수능 당일날 이런 상황이 등장을 하면 어떻게 긴장하지 않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해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뭐 최고차항 기준 3차 함수 gx가 항상 이런 기본이에요. 연속이란 단어가 보이잖아요. 근데 굳이 문제에서 연속이란 단어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왜 나왔지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하면서 문제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함수 gx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t dt이거나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t dt가 되는데, 이게 x가 0보다 작을 때, 이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와 있어요. 잘 봐요. 근데 얘를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보통 문제는 달라요. 보통 문제는 얘가 3차 함수고 얘가 뭐 연속인 함수라고 치면 이게 거꾸로 얘가 3차 함수고 얘가 이런 함수거든요. 근데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행위가 똑같잖아. 뭐가 똑같아요? 이거랑 이것을 이용해서 g'x가 마이너스 fx이거나 g'x가 그냥 fx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3차 미분하면 2차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fx인가? 2차 함수가 fx인가?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fx는 2차 함수가 아닙니다. fx는 3차 함수도 아닙니다. fx는 1차 함수도 아닙니다. fx는 다항 함수가 아닙니다. 왠 줄 알아? 얘가 3차잖아. 다시 말하면 fx는 g'x에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g'x니까 그냥 2차 함수거나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거나 를 포함한 함수가 fx이기 때문에 요거는 2차 함수를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함수이지 다항 함수는 아닌 거야. 이해하겠어요? 네, 이거 좀 이따가 그리도록 하고, 일단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뭐 나왔어요? 함수가 연속이래. 그럼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fx가 주인공이야지. 이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보면 전부 다 fx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fx를 주인공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fx를. 이게 조금 어색하지. 이게 신유형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g'x이거나 그냥 gx이거나. 그래서 이제 이걸 푸는데 기억에서 뭘 물어봤어요? f형을 물어봤잖아. 근데 문제에서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연속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x를 0으로 보내거나 여기서 x를 0으로 보내거나 똑같아야 됩니다. g'0이거나 g'-0이 똑같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0으로 보내거나 여기서 0으로 보내거나 똑같아야 되는 거야. g'0하고 g'0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g'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 g'0은 똑같을 테니까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g'0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0이기 때문에 이거 0이 돼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죠. 알겠죠? 주인공을 f로 놓느냐 g로 놓느냐 이런 문제고요. 자, 그다음 니은번 함수 fx는 극대값을 갖는다. 그럼 이제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기억에서 지금 f형은 0이잖아.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를 3차 함수를 이게 gx라고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g'0하고 똑같은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g'0이 0이니까 g'0이 0인 것은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가 0일 수 있습니다. 이게 y는 gx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기면 여기가 0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y는 gx라고 치면은. 왜냐면 문제에서 f형이 0이고 g'0이 0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질문이 뭐야? fx가 극대값을 가는지 물어봤잖아. 그지? 근데 또 하나의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fx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어떤 그래프가 되는 거냐면, 자, 요 아래다 그릴게요. 0이라고 치면은 요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2차 함수 그래프야. 그 2차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런 식의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x축과 두 군데에서 만나게 되지요. 잠깐만,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다시. 이런 2차 함수가 되고 x축과
두 군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왜 보통 우리가 이걸 많이 그랬잖아요. G'X로부터 fx는 아니고요. G'X 요걸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 G'X fx를 구하는 과정. 그죠? G'X부터 gx를 구하는 과정. 이 문제는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요게 훨씬 어렵지. 이건 그냥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3차니까 2차고 얘가 증가, 감소, 증가니까 얘가 양수, 음수, 양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런 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fx는 G'X를 뒤집어 놓거나 그대로 있거나,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놔뒀다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걸 갖다가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극대값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 이게 이런 꼴이 된다. 지금 선생님 기출 시너지 교재 중에서 gx를 가지고 G'X를 구하는 문제가 한 문제 있어요. 기출 문제 중에서. 기출 시너지 쌤 교재 중에.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G'에서 G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출제 원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점이 이 문제의 신유형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똑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 점인 거예요. 지금이 요게 이 점인 거고 똑같아요.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0보다 작을 때는 뒤집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경우도 극대값이 있는 겁니다. 니은은 참인가? 아니죠. 또 있습니다. 아니 꼭 그래프 이런 그래프만 있는 거야? 아니죠. 3차 함수가 이런 그래프도 있죠. 접선 기울기 0인 것이 이렇게 있는 3차 함수 그래프 개념을 세 가지를 정리했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0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때는 어떤 그래프냐? G'X가 이런 그래프인 겁니다. G'X가. 이게 Y는 Gx고요. 이게 Y는 G'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그리시면은 극값이 없는 그래프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니은 거짓. 됐습니까? 자, 디귿번. F1이 2하고 4 사이일 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3이다. 자, 굉장히 이게 낯설지. 기하학적으로 봐봐요. fx는 x를 만족하는 실근이 3개다라는 것을 물어보려면은 이 빨간색이 fx거든요. 이게 원점이고 전부 다 f형 0이기 때문에 그럼 학생들이 쌤 이게 원점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x의 그래프를 통해서 교점이 3개인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교점이 이렇게 되면 교점이 2개인데 이 사람 틀렸나? 아니죠. 현재 이 그래프의 모양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 그래프라고 치면은 이게 y는 x라고 치면 교점이 하나, 둘, 3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2개처럼 보이지만 이 근처에서 2개에서 만나서 총 3개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되면 교점이 하나, 둘, 3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걸 잘 모르겠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뭐 교점 보면은 아마도 3개일 것 같고 요것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나 이거는 그럼 이제 이걸 갖다 엄밀하게 말하면 미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기울기가 1이잖아.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크면 교점이 2개고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게 되면은 교점이 3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확인해도 되고 이걸 그냥 대수적으로 어쨌든 대수적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냥 수식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조건을 F1의 조건 F1이 2부터 4 사이량을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나와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G'X가 x 0보다 클 때 3의 x에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고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를 치면은 여기 갖다가 0이라고 놓고 여기를 알파라고 놓게 되면은 이게 지금 G'X의 그래프잖아요.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fx 그래프입니다. 이게 fx랑 똑같은 거죠. 0보다 클 때. 그죠? 이게 이런 그래프 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 1을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fx 아닌 거야. 0보다 클 때.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3의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알파 값이 2하고 4 사이입니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3 마이너스 3알파고요. 양변에 3을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알파 1 이렇게 되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3 나누게 되면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는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값의 범위를 구한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가 되지만 그랬을 때 이 값이 이 0하고 굉장히 가까운 값인 거야.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 여기 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걸 직관적으로 설명해,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으면 x축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가 0이면 이 하나가 알파인데 이 알파가 굉장히 가까워요. 3분의 1보다 작은 값인 거야, 이 차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접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하나, 두 개 만나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야. 왜냐면 이거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에 가깝기 때문에 마이너스 1하고 1, 이 기울기가 1보다는 작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하학적으로 풀려고 하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식으로. 뭐 이걸 미분해서 확인해도 되고요. 이걸 미분해가지고 어디 있어요? 요 식을 이용해가지고 뭐 미분계수를 통해서 확인해도 되고 방금 알파가 이런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될까? 그지? 뭐 0을 집어넣게 되면은 3 마이너스 알파 잠깐만요. G 프라임 X. 요걸 한번 더 미분한. 미안해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지금 Y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X니까 이걸 한 번 더 미분한 Y 프라임이 6X 마이너스 3알파잖아. 그러니까 이 여기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Y 프라임에 X는 0을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3알파가 되거든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값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이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것처럼 기하학적으로 여기서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 빨간색의 기울기가 1보다는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여기 말고 또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 빨간색의 접선의 기울기, 원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지금 요 직선 길이가 1이잖아, 1. 그러니까 요보다 길기가 작다는 뜻인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플러스 3의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1하고 마이너스 사이가 되기 때문에 접어 올린 것이거나 안 올린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점이 3개가 나온다는 게 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수적으로도 풀 수 있어요. 대수적으로도. 자, 풀어볼게요. 방정식을 풀어야 돼. 뭐 푸는 거야? fx는 x를 푸는 거니까 fx는 x를 푸는 거니까 x가 0보다 크면은요. fx가 3x에 x-알파는 x를 풀고요. x 0보다 작게 되면은 마이너스 3x에 x-알파는 x 요걸 푸는 겁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 무조건 만나죠. 0이 아니, 그러니까 이걸 풀면은 x는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3x-3알파는 1 나오니까 넘기고 나누시면은 3분의 알파, 잠깐만요. 알파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알파 더하기 3분의 1은 무조건 양수잖아요.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근인 거야. 0보다 작을 때의 근은 약분하고 마이너스 3을 나누게 되면은 x는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을 나누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알파가 역시 플러스 3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음수인 근 하나가 나오고 0이 나오고 0보다 큰 근 하나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는 거죠. 두 가지 관점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대수적으로 풀어서 직접 근이 3개 나온 거 확인. 양수 하나, 0 하나, 음수 하나. 또는 근데 요 범위 때문에 되는 거죠. 근데 또는 기하적으로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쭉 내려가서 하나 만나고 원점 만나는 건 될 텐데 여기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궁금하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고 y는 x가 있다고 치는데 이 빨간색 그래프가 여기서 훨씬 더 가파르게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밖에 안 만나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는 거죠. 그거 확인한 방법은 이 점에서 빨간색의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고 판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까 확인해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도 만나서 총 3개가 돼서 디귿은 참. 정답은 기억 디귿. 자, 요거는 뭐 최고 난도 문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했던 예전에 수학 나영 시절에 객관식 마지막 21번 같은 문제에 이런 문제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왔던 문제인데 좋은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15번. 수열의 추론 문제죠. 점화식을 풀어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문제야. 쌤이 샤샤 강좌 녹화 끝났다 했잖아요. 거기서 이야기했었는데 작년 9월 평가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최근에 몇 번의 수능에서 부정방정식 형태의 수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구하세요가 아니라 답이 여러 개가 있어. 만족하는 모든 근의 합은. 뭐 이런 문제들인데 일단 보겠습니다. 15번. A1이 0이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K 더하기 1분의 1. AN이 만약에 0이하이면 이렇게 AN 마이너스 K분의 1. AN이 만약에 0보다 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항과 이웃항이 약간 등차수열하고 비슷해요. 요 K 더하기 1분의 1 같은 경우는 상수입니다. 상수. 그냥 상수. 이게 그냥 상수의 항수. 그러니까 상수를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그 앞에 항에다가 그 다음 항에다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니까 등차수열인데 등차수열은 항상 더하거나 항상 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뭐가 나와 있느냐? 첫 번째 항 A1이 0이고 그 다음에 22번째 항도 0이 되기 위해서 만족하는 모든 K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인 거야? 0에서 출발했어요. 보세요. 뭐 A1이 0이야. A2가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으면 직접 써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1 주면 A2는 A1 더하기. 근데 A1이 0 이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죠. 그러면은 K 더하기 1분의 1입니다. 근데 A2가 양수니까 이제는 이걸 쓰는 거야. 그러면 A3는 K 더하기 1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K분의 1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였죠? 그 다음에 A4는 좋아. 얘가 이제는 음수겠지. 왜냐면 자연수 K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니까 음수입니다. 그러면 위에 걸 따라가서 앞에 거에다가 더하게 되면은 K 더하기 1분의 2 마이너스 K분의 1이에요. 여기서 문제인 겁니다. 이 양수야 음수야. K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A의 22가 0이 되는 거를 구하는 건데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A1으로부터 A22를 만들려면은 세모나 네모를 더하거나 빼야 돼. 알겠죠? 이런 거야. 처음에 0. 그 다음에는 K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분의 1.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22번째가 0이라는 말은 여기서 더해진 거랑 빼진 것의 합이 0이라는 말인 거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자, 22번째 항을 구하려면 이런 점화식을 몇 번 돌려야 돼요? 21회 연산을 해야 됩니다. 점화식에 첫 번 한 번 넣으면 두 번째 항 나오고 두 번 넣으면 세 번째 항 나오고 21번 넣으면 22번째 항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모나 네모가 적당히 더하거나 빼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A2N2는 A1에다가 세모에 해당하는 것이 n번 곱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네모에 해당하는 게 그러니까 K 더하기 1분의 1은 몇 번 더해지고 K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21 마이너스 n번만큼 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모하고 네모만큼을 더하거나 빼게 되는데 어쨌든 총 21번 돌리면 21번 점화식을 넣으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의 횟수가 21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0인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기 때문에 그렇죠? 같기 때문에 얘랑 얘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k 플러스 1분의 m은 k분의 21 마이너스 m 이걸 푸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m은 당연히 뭡니까? 자연수고요. 문제에서 k도 뭡니까? 자연수입니다. 맞죠? 자연수 k. 그러니까 자연수 조건이 있을 때 이걸 만족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되게 막 어렵고 복잡해 보이잖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연속하는 두수네. 이 연속한 두수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만족하는 m의 값은 11 되면 돼. 11. 왜냐면 얘가 11이면 얘는 10이니까 그럼 그때 k 값은 10이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상하지. 만족하는 모든 값의 합은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막 또 있는 거지. 그지? 아니 연속하는 두 개가 되고 이것도 연속한 두 개가 되려면 이거밖에 없는데요. 아니죠. 이게 꼭 연속한 두수가 될 필요 없이 이것의 b가 연속하는 두수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11이면 11이고 10이지만 어떤 꼴도 가능하냐. 얘가 약분돼서 남아있는 게 연속한 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 20이라고 관계가 있는데 21을. 자 21은 3 곱하기 7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도 가능하냐면요. 얘가 3의 배수면 얘도 3의 배수입니다. 왜냐면 27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봐봐요. 얘가 3 곱하기 7이라는 숫자가 3 더하기 4잖아. 연속하는 두수가 되어서 여기는 3 곱하기 4, 여기는 3 곱하기 3이 돼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 3이 약분되면서 4, 3이 되니까 k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면은 문제 조건 만족하는 거죠. m이 얼마가 되는 거야? m이 12가 되면. 이것도 약간 새롭죠, 그죠? k가 3이 되면은 이걸 막 현학적으로 풀지 않는 거야. 왜냐면 이 수열의 추론 파트는 무조건 새로운 수열을 읽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 수식으로 막 푸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이런 수열이고 잘 모르겠으면 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확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걸 노란색을 빨리 찾은 거야. 근데 모든 합이기 때문에 또 있는 거지. 이런 거. 또 이거 가능하죠. 7 곱하기 3이라는 숫자를 1 더하기 2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7 곱하기 2, 여기는 7 곱하기 1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m이 14가 되면 k 값은 얘가 1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 곱하기 1, 7 곱하기 1이니까 77 약분되면 1, 2가 되면 되는 겁니다. 만족하는 모든 k 값의 합이니까 정답은 14가 되고 2번이 됩니다. 여기서 체크할 게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체크할 게.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를 물어봤잖아. 그런데 잘 보면은 초반에 한 2개 정도는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를 봐야 되냐면은 만족하는 초반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의 개수랑 k분의 1의 개수랑 k 플러스 1분의 1의 개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면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과연 다 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현재 보면은 초반에 한두 개는 확실히 알고 있어가지고 요 m의 값이 뭐 1이거나 2이거나 3일 때에는 문제 상에 맞는 걸 봐야 되는데 보면 m 값이 11, 12, 14이기 때문에 뭐 굳이 초반부에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m이 만약에 막 풀었는데 m이 1 나왔어 1. 그럼 진짜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되는지를 봐야 돼. 근데 이 문제는 뭐 그럴 필요가 없이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과목 객관식 마무리했고요. 2부에서 공통과목 주관식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